오늘 오랜만에 제가 교육 받은 대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수고해 주시는 분은 윤빈님 그리고 소혜님, 저희 제자님들 수고해 주실 겁니다. ADCC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노기 주짓수라고, 우리 주짓수를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ADCC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땐 주짓수는 아니고요. 레슬링 하시는 분들, 삼보 하시는 분들, 유도 하시는 분들, 주짓수 하시는 분들, 그렇게 다 모두가 모여서 그래플링 시합을 하기 때문에 주짓수 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크게 점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클린 테이크 다운, 그리고 클린 스윕, 그리고 패싱 더 가드, 그리고 백 마운트, 니온 스토마치, 저희는 이제 니온 벨리랑 같은 거고요. 스윕, 그리고 마운트 포지션, 테이크 다운, 그리고 ADCC에만 좀 있는 룰인데, 저희 주짓수 할 때는 루찌나 아니면은 이렇게 경고를 받긴 하는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셀프 가드를 가거나 아니면 스톨링, 게임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견제만 할 때 그때 마이너스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요. 심판들이 ADC에서는 액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액션 하면은 마이너스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속 점수라고 해서, 우리 주짓수에서 이제 가드 패스 하고 니온 벨리 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 가고 마운트 가고 하면은 막 연속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ADC에서는 연속 점수가 아니라 가장 높은 점수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 마운트가 가장 높겠죠. 마운트 포지션에서 조금 설명드릴 수 있는 게, 투 포인트를 정확히 받으려면 어깨 아래 양쪽 무릎이 다 있어야 돼요. 어깨 아래 양쪽 무릎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운트 포지션에 올랐을 때 제 무릎이 매트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마운트 포지션 2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요. 백마운트는 3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해야지만 점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ADCC는 이것도 점수 받을 수 있어요. 3포인트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피겨4 해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니온 벨리, 니온 스토마치 할 때 상대방 등이 완전히 이렇게 다 있어야 돼. 이 상태의 니온 벨리는 안 된다는 거. 가드 패스를 했을 때 상대방 등 쪽 라인 75%를 가드 패스를 해야지만 인정하고요. 아니면은 한쪽 어깨가 매트에 다 있어야 돼요. 안 다 있으면은 또 점수로 인정이 안 됩니다. 가드 패스. 그래서 패싱 더 가드라고 해서 3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요. 주짓수랑 똑같고요. 그리고 니온 스토마치 할 때 저희 이렇게 바라봐야지만 2점을 우리 받았죠. 그죠? 근데 이것도 ADC에서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클린 스윕, 깨끗한 스윕은 4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스윕은 2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 2포인트를 받는 거의 대부분은, 만약에 제가 스윕이 딱 이루어졌는데 그냥 완벽하게 넘어지지 않고 뭔가 이 사람이 수비 액션을 취했을 때 클린하지 않는 스윕이라고 해서 점수 분간이 됩니다. 완벽하게 제압이 됐을 경우는 클린 스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린 스윕은 4포인트, 그리고 스윕을 했지만 뭔가 이 사람이 수비를 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스윕이 됐지만 이 사람을 클로즈 가드로 묶었거나 아니면 하프 가드를 묶으면은 클린 스윕이 아니라 그냥 스윕으로 인정해서 2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묶지 못하고 완벽하게 넘어간 거는 4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잠시만요. 잡았는데 옆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넘어가서 이거 우리 주짓수에서 점수 못 받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것도 ADCC에서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수입으로 인정이 됩니다. 수입으로 인정이 돼요. 그다음에 수입이나 아니면 테이크다운이 됐을 때 제가 터틀 포지션으로 딱 전환이 되면 점수가 없어요. 노 포인트예요. 네. 이렇게 수입이 딱 됐는데 바로 눌려있지 않고 바로 터틀로 전환이 돼서 수비가 이루어지면 점수가 없습니다. 노 포인트예요. 테이크다운도 수입과 같은 개념인데 엉덩이가 꽉 닿았어요. 이렇게 딱 테이크다운해서 엉덩이가 꽉 닿았어요. 그러면 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요. 클린 테이크다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4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 엉덩이만 딱 닿는 게 아니라 75%의 등이나 한쪽 어깨가 다 있는 상황, 한쪽은 떠 있더라도 수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은 클린 테이크다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전략상 예를 들면은 여기서 테이크다운 당한 다음에 이 사람 비껴 나가면서 터틀 포지션으로 이루어지면 또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터틀 포지션이 마법과 같습니다. 포인트 시작 후 서브 미션을 하게 되면 점수를 잃지 않아요. 서브 미션을 내가 먼저 시도하다가 테이크다운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수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점수를 잃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내가 먼저 시도한 공격이 아니라 테이크다운을 당하는 상황에서 서브 미션을 넣은 거는 점수로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ADCC는 무조건 경쟁 형식의 시합을 이루고요. 그리고 무조건 토너먼트입니다. 무조건 토너먼트고 무조건 승리자만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매치가 붙었으면 시합을 붙었으면 이 사람이 이겼어요. 이겼지만 이 사람이 부상으로 인해서 기권을 하면 진 사람이 그 매치에서 토너먼트로 올라갑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주짓수 시합할 때 이 사람이 올라갔을 때 부상으로 기권하면은 그냥 다음 대진자가 그냥 올라가는 승자 방식이 아니라 내가 경기를 포기하면 경기를 이겼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대진을 치른 사람이 저희 대진표 짤 때 주짓수에서 또 제가 해외 시합은 안 뛰어봐서 잘 모르지만 국내 시합에서 같은 팀끼리 이렇게 1차 대진을 좀 배려해서 안 짜주는 경우가 많은데 ADCC는 무조건 같은 팀하고도 붙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룰렛으로 되기 때문에 1회전에서 같은 팀하고 붙을 수 있고요. 또 3명이 출전했는데 다음 회전에서 또 같은 팀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언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경쟁입니다. 같은 팀이랑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슈가 제기하시면 안 됩니다. 팀원끼리 붙는 거를 거부했을 경우 둘 다 실격입니다. 그리고 시간 제한이 존재합니다. 시간 제한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 시합이 이제 뭐 지금 고든 라이언이나 아니면 우리가 ADC 이번에 시합에서 이슈화됐던 그런 시합들이 아니라 블랙벨트 정도의 시합이 아니라 일반 디비전에서는 처음에 3분 그 다음에 3분이 또 주어져요. 그래서 약간 하프 같은 존재죠. 축구 시합으로 따지면 그래서 3분은 노 포인트, 초반에 3분은 노 포인트. 그러니까 내가 뭐 셀프 가드로 가던 아니면은 뭐 가드 패스를 대던 아니면 마운트 포지션을 뺏겨도 포인트를 뺏기지 않아요. 절대 뺏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3분이 됐을 때 또 액션이라는 용어가 아니 포인트 액션이라는 용어가 또 이루어지면 그때서부터는 점수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조금 운영 방식상 셀프 가드를 가면은 점수를 뺏기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포인트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셀프 가드를 절대 가시면 안 되고요. 3분 초반 3분 때는 내가 전술적으로 그냥 가드로 가셔도 되고 상대방 손목이나 이런 거 안 잡고도 터치 없이도 그냥 가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게임 하시면 돼요. 근데 포인트는 없지만 하나 있어요. 서브 미션으로는 끝낼 수 있습니다. 서브 미션 아니면 다 노포인트입니다. 백을 뺏기건 뭘 하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3분이 지났을 경우 또 다른 3분 시간대 후반전 때 이제 포인트가 주어지고 셀프 가드로 갔을 경우 마이너스 포인트 받을 수 있으니까
온리 그래플링을 하셔야 돼요. 연장이 있는데 한 번 연장이 있어요. 점수가 이렇게 3분 3분에서 총 6분을 했는데 점수가 안 났을 경우 연장이 한 번 주어지는데 연장이 주어졌을 때는 물 마시는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경기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장에서 나오시면 안 되고 매트에서 나오시면 안 되고 바로 경기가 연장된다는 거. 그리고 메디컬 브레이크 체크라고 해서 내 몸이 좀 이상이 있을 경우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경기가 끝났을 때, 내 경기가 끝났을 때 바로 다음 대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6분의 휴식 시간을 주어집니다. 아니면은 또 한 경기를 하는 동안 6분이 했지만 또 다른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는 또 추가적인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칙상에서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슬램이 우리가 영상에서 ADC에서 이제 막 안바나 막 트라이앵글 초크 딱 걸렸는데, 이게 슬램 우리가 들어서 찍는 행위, 이제 주짓수 룰에서는 안 되는데 ADCC에서 이런 영상이 좀 많이 떠서 좀 궁금한 점이 저도 있었고 궁금해하는 제자들도 있는데, 슬램은 허용이 되는데 이렇게 완벽한 그립이 이루어졌을 때만 됩니다. 오케이. 뭔 말이냐면 이 상태가 됐을 때 슬램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완벽한 피겨4가 이루어졌을 때, 자세가 이루어졌을 때만 슬램이 허용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거의 뭐 풀려가는 상황에서는 절대 슬램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뭐 지금 기술 들어가고 있는데 슬램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완벽한 그립이 이루어졌을 때만 슬램이 돼요. 이런 식으로 목 뒤를 미는 행위는 무조건 반칙입니다. 이게 뭐 넬슨 막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꺾는 행위 무조건 반칙이세요. 여기 마운트 포지션 된 다음에 막 이렇게 드는 행위 있죠. 아니면은 뭐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 드는 행위 안 됩니다. 절대. 넥클렌치는 무조건 크로스픽스 넥크랭크는 무조건 반칙입니다. 그리고 또 풀 넬슨,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풀 넬슨도 무조건 반칙입니다. 겨드랑이 낀 상태로 머리를 아까 전처럼 넬슨 자세로 꺾은 다음에 스탠딩에서 밀어붙여도 반칙이 됩니다. 그럴 때는 겨드랑이 양쪽 파고 스탠딩은 반칙입니다. 그리고 프론트 넥 크랭크 위드 크로스페이스라고 해서 턱을 이렇게 비트는 동작이 있어요. 네. 턱을 비트는 동작이 있는데 이것도 반칙입니다. 네. ADC에서는 이런 게 반칙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중요한데 손가락 4개 미만, 그리고 발가락 5개 미만은 무조건 홀딩 하시면 안 돼요. 반칙입니다. 그리고 미끄러운 걸 바르고 경기에 임하는 것도 반칙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담으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여기 없는 자료인데 가운데 있는 매트에서 같이 선수들과 함께 하는 심판은 부상 방지라든지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게임을 보면서 이거 점수다, 아니다, 마이너스다, 이거를 평가해요. 결승이나 아니면 오버타임은 시작하자마자 실점 제도를 바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버타임이 이루어졌는데도 계속 시간을 지연하면 더 엄격하게 바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실점 마이너스 포인트 중에 약간 좀 액션적인 테이크다운 시도 같은 거 막 있죠. 그러니까 막 진짜로 막 테이크다운해서 넘어뜨리려는 액션이 아니라 그냥 스톨링의 일부분으로 그냥 들어가는 척하고 막 나오고 막 이런 것도 심판의 판정하에 마이너스 포인트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재밌는 부분은, 저도 이제 영상도 보고 이제 공부도 좀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시합이 시작되면 테이크다운이나 이런 자세 속에서 저희 매트 바깥으로 막 나가는데 경기가 ADC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가 이제 가운데 심판이 만약에 여기에서 좌석이 있더라도 테이블을 치우고 매트 바깥에서도 계속 경기를 해요. 왜냐면 선수가 이 부분은 이스케이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이 부분은 승패와 진짜 연관된 상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중을 뒤로 물리고 매트 바깥에서도 시합은 계속 이루어집니다. 멈추면 안 돼요. 심판이 멈추라기 전까지는 매트 바깥이건 뭐 문 앞이건 계속 해야 됩니다. 멈추면 손해예요. 거기서 포인트를 잃을 수도 있어요. 프로 디비전에서는 그 우리가 ADC가 우리가 영상 속에서 고든 라이언이나 아니면 멋있는 그 ADC 선수들만 봐서 프로 디비전만 있는지 아는데 실제로는 화이트 디비전도 있고요, 화이트 벨트 디비전도 있고, 뭐 블루 벨트도 있고 그런 디비전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주짓수로 따지면 벨트식으로. 그래서 초보 뭐 이렇게 뭐 어드밴스 막 이렇게 프로가 있는데. 프로 디비전은 팔다리 부러져도 스탑을 안 합니다. 그냥 계속 자기가 경기하면 경기 말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ADC가 이 얼굴 쪽이나 이 목 쪽에 상당히 그 부상 위험도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고, 그래서 초크가 걸렸을 때는 탭을 안 치고 그냥 버티면 계속 기절이 상태잖아요. 그때는 스탑을 한답니다. 그리고 ADC는 한 명의 코치가 사이드에서 대기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은 안 되고요. 무조건 한 명만 사이드에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로 따지면 이제 세컨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